이번 영상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하며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80년대, 90년대와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에 쓴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를 통해서 처음 사용하게 된 용어입니다. 이 논문은 구글링을 통해서 PDF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추가 학습을 위해서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크 프렌스키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미래 교육을 설계한다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크 프렌스키가 말한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민자를 나누는 경계는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려서부터 PC나 인터넷을 접해왔기 때문에 두뇌 구조 자체가 기존의 사람들과 달라져서 멀티태스킹과 병렬 처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청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연 배우가 되어 좀 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인 것이죠. 자유라든가 협업, 철저한 조사, 엔터테인먼트, 맞춤, 성실성, 속도, 혁신으로 대표내는 특징을 지닌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세대와 가치, 문화, 생활 습관, 비전 등 모든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 각 층에서 디지털 문화를 무기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가족, 시민사회, 환경 등을 변화시키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마크 프렌스키가 말한 디지털 이민자는 마치 외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의 억양이 남아있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특정 지역의 원주민들은 태어난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생득적으로 익히게 되죠. 이를 디지털 네이티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그 이전의 아날로그 취향을 버리지 못하고 이주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주민은 디지털 언어의 습득이라든가 활용, 즉 디지털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마크 프렌스키보다는 돔 탭스콧이 쓴 디지털 네이티브에 의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그로운 업 디지털입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넷 제너레이션, 번역서에서는 넷 세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넷 세대가 바로 마크 프렌스키가 말한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크 바워라이는 가장 멍청한 세대에서 넷 세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가인 필립 로스는 그의 소설 휴먼 스테인에서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에 비해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한 경쟁력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즘의 세대는 어떨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네이티브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심리학과의 진 트웬지 교수가 쓴 샵 I세대라는 책에서는 앞서 말한 디지털 네이티브, 밀레니얼 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최근의 세대를 언급하면서 스마트폰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인터넷 세대인 것이죠. 디지털 네이티브가 태어나면서부터 PC와 인터넷을 사용한 세대라면 스마트폰 네이티브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네이티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책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리면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로 디지털 네이티브와 겹치는 세대 구분에 관한 몇 가지 책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출간된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전영수 님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는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동시대 세대의 특징으로 이케아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지금의 30대, 즉 이케아 세대가 한국을 바꾸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 초에 나온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협업해 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만 더 소개해드리면 작년 말에 나온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82년생이고 90년대 출생한 신입사원들과 소비자들을 마주하면서 받았던 충격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디지털 네이티브, 넷세대, 밀레니얼 등인 90년대생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든가 스마트폰 네이티브라든가 하는 식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세대는 계속 새로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들,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친구들은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용해보지 못한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로봇 네이티브, 인공지능 네이티브, 또는 그 이상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기술로 무장한 세대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경쟁하게 될 후배 세대들은 코딩을 일상생활처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책 장사 같아. 책을 이렇게 많이 그냥